전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집합의 연산법칙이라는 걸 배웠어요. 맞아요? 연산법칙의 대표적인 세 가지 뭐뭐 있는지 기억나요? 뭐라고? 연산법칙, 분배법칙, 차집합의 성질, 나머지 하나가 드모로간의 법칙이라고 했죠. 어쩔 거요? 11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은 포제의 원리라고 하는 건데요. 들어봤어요? 포제의 원리? 포함과 배제를 줄여서 포제, 현장 체험학습을 줄여서 현체? 아까 어떤 학생이 현체 갔다 왔다 그러는 게 뭔 소리인가? 포함과 배제의 원리라고 해서 줄여서 포제의 원리라고 부르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두 집합의 합집합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거예요.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죠? 한 개씩을 더한 뒤 두 개짜리를 교집합을 뺀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그쵸? 네. 세 개짜리도 배웠죠? 집합 세 개일 때도. 배웠군요. 그쵸? 마음의 소리가 들리네. 배웠어요. 그 정도는 껌이죠. 들려요. 그쵸? 한 개씩은 더하고 두 개씩은 빼고, 두 개라는 거는 이제 두 집합의 교집합을 말하는 겁니다. B, C, C에 이게 세 개가 있겠죠? 다시 세 개짜리는 더하고, 이렇게. 요걸로 요거 증명할 수 있겠어요? 네, 각자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네 개짜리도 가능하지 않겠냐, 뭐 이런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한 번씩은 포함시키고, 두 개짜리는 배제시키고, 세 개짜리는 다시 포함시키고, 네 개짜리는 배제시킨다. 이런 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모양이에요? 한 개짜리들은 다 덧셈을 하고, 안 적을게요, 나머지는. 두 개짜리는 뺄셈을 하고, A 교집합 B, 뭐, A 교집합 C 이런 게 있겠죠? 그쵸? 다시 세 개짜리는 덧셈을 하고, A 교집합, B 교집합, C, 뭐 A 교집합, B 교집합, D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또 4개짜리는 뺄셈을 하고. 이해 가나요? 네, 이런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포제의 원리라 부르는데요. 정석에는 2개짜리와 연습 문제 가면 3개짜리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학교 시험에서도 보통 3개짜리밖에 안 나오죠. 그런 걸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나 안 할 거야. 111페이지에 있는 기본 문제 21-7번 문제. 지금 보면은 원소의 개수가 다음과 같이 4개가 나와 있네요. 일단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 50개, A 집합 원소의 개수 32개, 교집합,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15개, 그리고 A 여집합과 B의 교집합 원소의 개수는 9개. 나머지 빈칸을 채우시오, 뭐 이런 건데. 이거 식으로 푸는 친구들 거의 없죠? 그렇죠? 이렇게 전체 집합 그리고 집합이 A, B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A, B를 적당히 이렇게 그려 놓은 뒤 나는 요 이제 4개의 영역에다가 원소의 개수를 쓸 거야 라고 해서, 그치? 보통은 이 교집합부터 표시하죠. 교집합이 15개니까 15개 있다는 뜻이고, NA가 30이면 이 안에 32개가 있으려면 나머지에 17개가 있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쵸? 이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교집합은 교환법칙이 돼 라는 것과 요거는 차집합의 성질과 같아 라고 하는 건 이해 가죠? 그쵸? 그래서 비차집합 A 자리는 9개가 있으니까 여기 9개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렇게 채고 나면은 전체는 50개가 있어야 되므로 이게 몇 개냐? 41개인가요? 맞아요?
그런가 봐요. 그쵸? 41개이기 때문에 요 바깥쪽에 나머지 9개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전체가 50개가 되는 거니까. 아무튼 이제 요렇게 숫자만 몇 개 적어가지고 보통 풀죠. 이거 식으로 안 풀어요, 대부분. 아까 했던 이런 식으로 안 풀고 대부분 벤 다이어그램 그래가지고 몇 개만 표시해서 바로 답을 구하죠. 그럼 나머지 빈칸 다 채울 수 있겠죠? 그쵸? 비집합 원소는 뭐 24개라든지 다 채울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말로 나와 있네. 21-8번 문제. 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A, B 두 과목에 대한 선택 여부를 조사했더니 선택 과목 뭐 물리, 생물 뭐 이런 거 고르는 건가 봐. A 과목 선택한 학생이 30명, B 과목 선택한 학생이 25명, A, B 어느 과목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8명이었다. 뭐 A 과목 선택한 학생들의 집합을 대문자 A, 그렇죠? A 과목 선한 학생의 집합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B는 B 과목 선택한 학생의 집합 이런 식으로. 전체가 50명이라고 했으니까 U 이게 50개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아까랑 똑같죠? 이렇게 U 그려놓고. 아까에 비해서 좀 짧아졌네. 벤더에 그린 다음에, 그치? 50개가 있는 건데 30명, 25명 어느 과목도 선택하지 않았으니 8명이면 여기 8명이라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면은 합집합 원소의 개수를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치? NU에서 그거 빼는 거죠. 51 42가 되겠네. 그치? 이걸 통해서 나머지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것도 어렵지 않을 테니까 넘어가 되겠죠? 그냥 이 정도만 하고. 오케이? 패스? 원래 분위기니까 뭐 난 괜찮아. 할 수 있겠죠, 똑같이? 안 해도 되겠죠? 넘어갈게요. 21-9번은 이제 3개짜리죠. 어느 노래 경연 프로그램의 방청객을 대상으로 세 가수 ABC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더니 뭐 A 좋아하는 사람, B 좋아하는 사람, C 좋아하는 사람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적어도 한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 수. 3개짜리니까 요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쵸? 요 공식. A라는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집합을 대문자 A 뭐 이렇게 보는 거야. 그치? A 좋아하는 사람이 28명이면 이게 28이고 B 좋아하는 사람 30명, 이게 30명이고 C 좋아하는 사람 42명. 이명웅인가 봐요. 그쵸? 이명웅. 우리 엄마는 딴 사람 좋아해. A, B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 요거죠? 8명. B, C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15명. A, C 좋아하는 사람 요거는 10명. A, B, C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은 3명. 적어도 한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 수가 이 얘기 아닌가요? 그쵸? 나 어쨌든 누군가는 좋아해 이런 거잖아. 그치? 뭐 이거 덧셈만 하면 되는 거니까 쉽죠?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21단원이 끝났습니다. 집합에서는 사실 뭐 이 앞단원 20단원이었죠. 20단원과 21단원 집합에서는 뭐 그나마 시험에 나올 만한 게 그거 흡수 법칙 이용해서 부분 집합 관계 찾는 거? 뭐 그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은 낼 게 별로 없어요. 문제가. 나중에 기출문제 풀다 보면 알겠지 뭐. 그치? 넘어가도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는. 뭐 하나 더 언급을 한다면은 2개짜리 지워버렸네. U가 합집합 이상인 건 알고 있죠. 어떤 U가 제일 큰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대소로 관계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건 알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요게 뭐랑 같은 거냐면 이게 이거랑 같은 거잖아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그치? 그치? 따라서 이런 부등식 성립할 거예요. 그쵸? 이해 가죠? 그러니까 여기다 잘 이렇게 조합해서 이 양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 교집합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그치? 교집합의 범위는 어때? 슉 하면
NA 플러스 NB에서 NU를 뺀 거 이상.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이해 가요? 이 분위기는 뭐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합집합 대신에 우리 반 전체는 50명이야 이렇게 주는 경우가 가끔씩 있죠. 그래서 교집합의 범위를 구하시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요 사실을 이용한다는 거죠. 합집합이 커져봐야 뭐 U 어쨌든 2I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대입해서 구한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 알고 있으면 아마 연습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2단원 명제와 조건을 해볼게요. 집합을 배워서 어디다 쓸까? 첫 번째 활용 단계가 바로 이 명제죠. 명제의 정의가 뭐라고 배웠어요? 학생들? 한 명씩 꼭 내가 이게 지목해야 되나? 한 명씩? 학생? 함학생? 명제의 정의를 뭐라고 배웠어? 뭐라고 배웠죠? 아니 이걸 물어봤더니 책을 이렇게 써본 사람들이 있네? 명제를 뭐라고 배웠어? 뭐라고 배웠어? 에? 명제 에? 집합을 뭐라고 배웠다고? 대상이 분명한 모임. 그 명제는요? 참거짓이 명확한 문장이나 식 아닌가요? 그쵸? 뭐라고요? 참과 거짓이 명확해야 돼요. 내가 알고 모르고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1억 4천만 명이다. 난 몰라요. 그냥 짓거리인 거니까. 어쨌든 명제는 맞겠네요. 그쵸? 그게 참이든 거짓이든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그쵸? 뭐 그런 게 일단 명제고요. 조건이라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나요? 조건이라 부르기도 하고 조건 명제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뭔지 알아요? 명제는 참이다, 거짓이다가 이제 딱 끝나. 명제, 이거 참이야, 거짓이 딱 끝나는 거고 조건은요? 조건 또는 조건 명제. 이거는 그 변수, 그러니까 x 보통 x 쓰는데 x 등등의 이 값에 따라 참과 거짓이 이제 바뀌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x 값이 얼마면 참, 얼마면 거짓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보통 조건 또는 조건 명제라 부릅니다. 옛날에는 조건 명제란 말 썼는데 요즘은 그냥 조건이란 말로만 써요. 기억이 나요? 네. 진리집합은 뭔가요? 지금 용어 정리하고 있는 거야. 이 단원에 나오는 용어들. 진리집합은 뭔가요? 다른 말로는 이거는 이제 해집합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진리집합 또는 해집합. 그래서 이제 보다시피 집합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잖아. 그치?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집합이 이 단원과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진리집합은 뭐예요? 진리집합이 뭐예요? 방금 언급한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x의 값들이죠. 그렇죠? 이 참과 거짓이 갈린다며 그 중에서 참만 모아놓은 거죠. 일반적으로 그냥 명제일 때는 이렇게 p를 씁니다. 이게 프로포션인가 약자예요. 단어를 까먹었네. 아, 요즘 감기 때문에 그런가 머리가 나빠진 것 같아. 그래서 보통 명제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P, Q, R 이렇게 소문자만 쓰고 조건 명제일 때는 PX, QX, RX 보통 이게 X를 포함해서 씁니다. 이건 X 값에 따라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진리집합은 어떻게 정의한다고요? 이 조건 중에 참인 X만 모아놓은 것.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X 바 PX 이렇게. 요걸 만족하는 X 값들만 모아놓은 걸 진리집합. 보통은 대문자 P를
쓰면 되겠고요. 뭐 문제에 따라서는 대문자 P, Q 또는 A, B를 이렇게 쓸 겁니다. 이해 가나요? 쉬운 예로 고1 2반 학생들은 똘똘하다. 이거 명제야 아니야? 다시 바꿀게요. 고1 2반 학생들은 이번 중간고사를 말아먹었다. 수학은 잘 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참이야 거짓이야? 다들 수긍하는 눈치인데 이거 뭐야? 다 망했어? 뭐라고? 네? 네? 네라고? 왜요? 그래서 듣기 소문으로는 지금 저쪽 어느 반인가 만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중간고사 만점이 있다고 들었거든? 소문으로는 전과목 100점이라고? 가능하구만 그게. 그거에 비하면 다 말아먹은 건가? 근데 말아먹었다는 기준이 애매하지 않나 이거? 몇 점이 말아먹은 건데요? 어? 솔직히 말해서 니들은 시험을 잘 봐도 조금 아쉬울걸?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전과목 만점이 아닌 이상은 아마 다들 아쉽다고 할 거예요. 그럼 이건 참이군요. 이건 참이군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X도 등장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참고해서 할 수 있는 건 명제군요. 이런 건 명제고, 그냥. 그치? 뭐,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은 0이다. 이런 건 조건 아니냐고요. 그쵸?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X가 1이거나 3이면은 요 문장은 참이지만, X가 2나 4, 5 이런 건 거짓일 거냐. 그치? 요런 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조건 명제인 거고. 그래서 보통 여기 앞에다가는 P 또는 PX라고 쓴다는 거죠. 이렇게 땡땡 이런 식으로. PX는 다음과 같아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요거의 진리집합을 구해줄래? 쉽게 말하면 요거 방정식의 해가 1 또는 3 아니야? 그 해를 집합으로 써줄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해집합이라는 용어도 쓴다는 거죠. 누구예요? 1, 3이죠. 이렇게. P라는 집합은 1, 3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 한 거잖아 지금 세 개. 그래 안 그래? 시험을 망했다는 소리 들으니까 내가 기분이 우울해지네. 왜 망했죠? 그러면 당장 다음 주부터 계획표 줘야겠다. 다시 시작해야지 어떻게. 중간고사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아, 이 정도 갖고는 택도 없구나. 좀 더 빡세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그쵸?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다 나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이게? 아니잖아. 니들 잘 되라고 하는 얘기잖아. 그치? 아, 그렇잖아. 니들 그렇게 해서 점수가 만족할 만큼 안 나왔으면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더 해야겠다? 부족하니까? 수학은 내가 봤을 때 충분한 것 같았거든? 그치? 학원에서 시킨 양 꽤 많지 않았어요? 넉넉했죠? 100점 밖에 충분했죠? 이 새끼야. 네가 안 한 거잖아. 다른 친구들 보면은 그거 내가 준 프린트 다 못 풀었잖아. 그 솔직히 그치? 근데도 시험 보면서 틀린 거 보면은 뭐, 아 실수였어요. 아 바보 멍청이였어요. 이러면서 하잖아. 뭔가 덜 배웠어요는 아니지 않나? 그치? 뭔가 더 배웠어야 돼. 이게 레벨 3 그 토탈장에 있는 레벨 3를 막 한 10배쯤 더 풀어봤어야 돼. 그건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니들 이번 중간고사 난이도가 그 정도였나요 혹시? 그건 아니죠. 근데 100점이 왜 안 나오는 건데 대체? 그거 생각해서 다음 시험에 잘 볼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양적으로는 분명히 충분했어요. 그 난이도로 봤을 때도 우리가 대비한 게 아마 여러분 중간고사보다 좀 더 빡셌을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그쵸? 근데 점수는 왜 안 나왔을까? 그걸 분석해서 다음 시험에 대비를 해야죠. 미리. 다음 주에 나와줄게요. 이게 나 쪽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여러분 쪽으로 하는 거잖아. 이거 세 개 이해 가죠? 명제, 조건, 진리집합.
이게 참이군요. 난 이게 난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든 건데, 저게 참이구먼! 그래요. 그 다음에 부정. 부정은 무엇을 부정이라고 하죠? 이 단어에 나오는 거 용어 한 번씩 정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부정을 무엇을 부정이라고 하죠? 그 말 그대로 뭐뭐이다에 낫을 붙이라는 거잖아. 영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영작을 한다고 생각하고 동사 뒤에 낫 붙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부정은 보통 기호로 어떻게 쓰는지 기억나요?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요? 이거? 그러니까 보통 그냥 명제일 때는 이렇게 쓰고 조건 명제일 때는 뭐 이렇게도 쓰는데 어차피 이거 두 개 별로 구별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P만 쓸 수도 있습니다. PX 말고. 어떤 이렇게 쓰는데 집합의 세계에서는 이게 P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PX를 만족하지 않는 것들을 찾는 거라서. 기억나요? 피곤해. 그 다음 뭐가 있지? 나도. 합성명제! 이런 용어들을 몇 개는 아마 배운 게 있을 거고 몇 개는 안 배운 것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 안 배웠을 거예요. 합성명제라는 말은. 이게 뭐냐면요. 그리고 또는 요런 이거 뭐라고 부르냐? 접속사? 뭐라고 부르지 이거? 이거 뭐라고 부르니? 접속사라고 부르니? 예, 요걸 이용해서 만들어진 명제를 말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거 쓴 다음에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은 0, 2고 x는 2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또는 이런 걸 써서 표현한 이런 스타일의 명제를 합성명제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이거 구하는 만족하는 x값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3이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구한 원소인 1, 3과 여기서 구한 원소는 당연히 무수히 많을 거예요. 이 두 집합의 교집합 찾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이해 가죠? 그래서 그리고 또는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이용하여 아까 했던 요거 간단하게 PQ 쓴다고 했으니까 PX 그리고 QX라든지 또는 뭐 PX 또는 QX 이렇게 해서 이 전체가 하나의 이렇게 명제가 되는 스타일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것은 집합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다 이거는? 얘의 진리집합이 P 아까 했던 요거고 요거의 진리집합이 Q 요거라고 친다면 둘에 뭐 찾는 거야? 교집합 찾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그리고 같은 경우는 PQ의 교집합 찾는 거고 또는 같은 경우는 PQ의 합집합 찾는 거다. 뭐 이런 겁니다. 이해 가죠? 그럼 합성명제의 부정도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죠. 이것이다가 아니라 이것이 아니다. 그럼 이건 뭐 찾는 것 같을까요? 합성명제의 부정은.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게 여집합 찾는 거고 합성명제라는 게 이런 거라면 두 개를 섞으면은 이거의 여집합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합성명제의 부정 쓸까? 합성명제의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px 그리고 qx의 가 아니다. 이게 가 아니다. 이런 건데 말로 쓰면 지인데, 그치? 기호로 쓰면은 뭐 요즘에는 이런 거 안 하지만 px 그리고 qx의 not 이런 건데, 그치? 집합으로 그냥 표현을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P 교집합 Q가 아니니까 이거 아닌가? 라는 거죠. 그쵸? 따라서 이건 뭐랑 같다? 하면은 뭐 아까 언급한 드모르간 법칙에서 다음과 같죠. 똑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PX 또는 QX도 있지 않겠어요? 그쵸? 옛날에 이런 것도 했거든. 논리곱, 논리합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야. 본 적 없죠, 여러분? 옛날에 이런 것도 했었는데 지금 안 하니까 넘어갈 거야. 그냥 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다. 똑같아, 내용은.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집합하면은 뭐가 된다고? Q, P 합집합 Q의 여집합을 찾는 거라서 들을 몰아붙이게 해서 다음과 같다는 거죠. 왜 이렇게 명제 이야기를 다 집합화하고 있나요, 대체? 명제 얘기를 집합화하는 이유는 뭔가 확실한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뭐다? 바로 이거죠. 조건문. 조건이랑 달라요. 조건 명제랑 이건 조건문이니까 문장이죠.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P이면 Q이다. P는 Q이다. P라면 맛있겠다. 그렇지? 미안해요. 이런 스타일로 나와 있는 것을 보통 조건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사실은 이것이 언제 참인가 원래 이런 것도 하거든. 원래 여러분은 언제 참인가 이런 것도 하는데 요즘은 다 안 배워요. 여러분은 이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사전 작업을 좀 한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원래는 P라고 했지만 PX도 가능해요, 이렇게. X가 X제곱? 이 4이면 X는 2이다. 그러니까 이게 맞겠냐 틀리겠냐 이거라는 거죠, 이제 물어보는 게.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뭐라고요? 틀린 것 같아. 왜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거 좀 쉬운 예니까 이제 그런 게 한눈에 쏙쏙 보이는데 이제 어렵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내용이. 그쵸? 지금은 쉬운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나중에 어렵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씩 쌓아 올린 거잖아, 지금. 빌드업 한 거잖아, 지금. 그치? 우리는 이렇게 생긴 조건문은 언제 참이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P 쪽의 진리집합을 구하고 Q 쪽의 진리집합을 구했을 때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됐을 때, 그치? 우리는 이것을 참이라고 부르기도 한 거죠. 그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뭔 말이냐면은 요 진리집합은 마이너스와 플러스이고 요 진리집합은 이밖에 없다 말이야. 근데 지금 부분집 관계로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짓이 되는 거죠, 이 문장은.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왜 안 되는데? 라고 하면은 들어갈 수 없는 원소 하나 고르는 거잖아, 그치? 얘 때문에 안 돼요 라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게 바로 발레. 그렇죠? 이게 거짓이 되는 이유를 설명할 때 요걸 들으면서 이제 이건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걸 뜨는 거죠. 조건문 하면서부터 이제 확실하게 집합이 필요해지죠. 우리가 지금부터 이 문장이 참이다, 거짓이다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뭐다? 이거이면 참. 그렇죠? 이렇게 정의한다는 겁니다. 그냥 다 복습하는 것 뿐이잖아, 그치? 뭐 어려운 건 없잖아, 굳이. 맞아요? 이것도 기호로 쓸 수 있죠? 이거. P면 Q이다는 어떻게 기호로 쓴다고 배웠어요, 이거? 화살표, 그쵸? 한 줄짜리 화살표. 만약에 이게 참인 게 확실해졌어. 참인 거 내가 증명했어. 그때는 두 줄짜리 쓰죠, 이렇게. 알고 있나요? 거짓인 게 확실해졌으면은 이 긋는 거고요. 아직 참인지 거짓인지 모를 때는 그냥 이렇게만 쓰는 거죠.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앞부분을 가정, 뒷부분을 결론이라 부른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전칙 명제와 존재 명제. 요거만 하면 이제 끝나겠네요, 일단. 전칙 명제라고 해서 전체를 칭한다라는 뜻이에요. 전부 다 부르는 명제. 이게 무슨 뜻이겠어? 모든 X에 대하여.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전칙 명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0 이상이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바로 전칙 명제라는 건데,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핌둥이들을 보면서 참이죠. 그쵸? 근데 이러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땐 거짓이죠. 그럼 거짓인 이유는 하면은 마찬가지인 게 여기에는 있지만 여기에 없는 거 찾는 거잖아요. 그쵸? 아까 얘기했듯이 지웠다. 여기다 여기에는 있지만 여기는 없는 거. 그치? 그거 찾는 거잖아요. 발레. 0 같은 거. 0.5 이런 거. 그치? 그래서 이제 전칙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모든 x에 대해서 px이다. 이 전칙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 진리집합이 전체집합이 돼야 돼요. 그쵸? 이해가요? 그러니까 만족하는 값이 다 나와요. 다 그래야 한다는 거죠. 정해진 정의역 내에서. 이해가요? 존재 명제라고 해서 이건 어떤 x에 대하여라고 이제 쓰는 표현이죠. 예를 들면은 쓸데가 없어 글씨를.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0 이하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왜요? 0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라도 존재하면 참이 된다라는 명제. 이해가죠? 이거는 언제 참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실수에 대하여 px이다 라고 하는 이런 존재 명제가 있으면 이건 어떨 때 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면은 이때는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되는 거죠. 이해가죠? 원소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어쨌든 그치? 누군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참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거짓. 마찬가지로 유가 아니면 거짓, 유면 참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가나요? 끝으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챕터 1이 끝나는 거죠. 끝으로 이 전칙 명제와 존재 명제의 부정을 배웁니다. 모든 땡땡에 대하여 땡땡이 아니다. 뭐 이런 거 말이죠. 그것도 혹시 쓸데가 없으니까 지울게요. 우리 반은 참 고요한 반이에요. 고요한 동방의 반. 모든 x에 대하여 px이다. 요것의 낫이 뭐냐는 거죠. 부정. 전칙 명제의 부정. 뭐라고 배웠습니까? 어떤 x에 대하여 not px이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주머니 안에 검은색 공과 빨간색 공이 있다. 부득이하게 색깔이 이래가지고 또 나보고 혐오자라고 또 낙인 찍을 수도 있는데 깜장색과 빨간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이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이 안에는 분명히 이 두 개의 색밖에 없어요. 무슨 말 이해가죠? 이해가죠? 이 주머니 안에는 몇 개씩 있는지 몰라요. 공이 두 개가 있는데 색깔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검은색이거나 빨간색이거나. 그럼 공을 뽑으면은 가능성이 있는 게 뭐겠어? 검은색만 두 개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쵸? 검은색 하나와 빨갱이 하나가 뭐라고요? 나올 수도 있고요. 물론 반대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쵸? 아니면 빨간색만 두 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죠? 감사합니다. 요걸 가르쳐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요? 모든 공은 검정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쵸? 이해가죠? 그럼 얘의 낫은 이거 아닌가요? 이 명제의 낫은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개. 이 세 개를 아우로 쓰는 말을 묻고 가세요. 그렇죠. 어떤 공은 뭐다? 검정이 아니다예요. 이해가죠? 이 검정에다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빨강으로 써버리면 큰일 나요. 원래 검정이 아니다예요. 검정이 아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색이 두 개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검정이 아니다와 동급인 게 빨강이다죠. 왜냐면 색깔 하나 더 있을 수 있잖아. 노란색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이 전칙 명제의 부정은 이렇게 모든도 어떤으로 바뀌고 검정도 검정이 아니다로 바뀌는 개념. 이해가죠? 이거랑 또 동일하게 이제 존재 명제도 마찬가지로 낫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단원이고 챕터 1. 챕터 1의 제일 중요한 파트가 저겁니다. 조건문. P는 Q이다라는 말을 이제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건데,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도 증명하면서 많이 이제 쓸 텐데, 저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뭘 보이면 된다는 거예요. 각각의 진리집합을 구해서 요게 되는지를 보이겠다는 거죠. 이해가죠? 나 개념 막 넘어갈 거다 이제. 문제는 좀 이따 풀기로 하고 막 넘어가. 챕터 2 할까요 이제? 아니 뭐 여기는 무슨 반이야 대체? 얘들 참 희한하네. 이러다가 또 딴 얘기하면 막 깔깔대고 또 난리 난다 또? 그치? 왜 그럴까? 수업 시간에 좀 이렇게 좀 즐겁게 지내야 되는데 수업 시간 되게 삭막하고 딴 얘기하면 이상한 얘기하면 막 좋다고 막 그치? 어? 그런 거야? 다른 얘기였던 거야. 뭐 다른 뭐 여러 걸그룹 얘기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음 주에 화요일 날 그거 있는 거 알고 있죠? 플러스. 근데 지금 원장쌤이 따로 어떤 지금 지시가 없거든요. 원래 여러분 그 4월달 할 때는 이번 주는 이거 테스트 해주세요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번에 안 오시더라고요. 나보고 알아서 하라는 건가? 뭐가 아니야 아니기를. 플러스 좀 하지 말라는 거. 웃기고 있네. 야 플러스업 안 하면 나야 고맙지. 나도 집에 일찍 가니까 나도 좋아요. 상부상조는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세요. 어? 그냥 상부상조로 집에 가세요. 마이크 오프. 마이크 아웃. 마이크 끄고 잠깐 딴 얘기 해볼까? 이거 녹화 안 할 때 잠깐 딴 얘기 좀 할게요. 나도 가는 게 좋죠. 집에. 나도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에 할 텐데 뭐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뭐랄까 집합 명제만 뽑아서 테스트를 한번 보던가 해야겠죠? 그거 아니야 아니긴. 뭐 그렇게 할게요. 아니면은 뭐 어차피 기말고사 대비 안 할 테니까 여러 가지 방정식, 부등식 요것만 발췌해가지고 테스트를 보던가. 오케이? 그건 어쨌든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게 없어가지고. 챕터 1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용어들에 대한 얘기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이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챕터 2는 명제, 역, 대우 요 관계를 배우는 거죠. 명제는 어떤 명제냐면은 이제 저거 아까 했듯이 조건물을 말하는 건데요. P이면 Q이다. 뭐라고요? P이면 Q이다. P는 Q이다. P라면 Q이다. 셋 다 가능합니다. P면 Q이다는 명제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P 부분을 가정, Q 부분을 결론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 앞뒤, 그러니까 가정과 결론을 바꿔서 만든 문장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이 문장을 뭐라 부른다? 이걸 역이라 부른다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가정과 결론, 역의 가정과 결론에 각각의 낫을 붙이는 개념. 이것을 첫 명제의 대우라 부른다. 라는 거죠. 기억납니까? 네. 여기서는 이 챕터 2에서는 요거 배우는 건데요. 명제와 역과 대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죠?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참과 거짓이 일치한다를 배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배우는 것들이 사실은 이 다음 단원이 명제의 증명가면은 뭐 규류법이라든지 대우법으로 증명하는 그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한 기본 토대가 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얘기했듯이 나도 이런 거 하기 싫어. 나도 딴 거 하고 싶어. 나도 미적분하고 싶어. 재미가 없잖아. 한 번씩 정리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내용은.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근데 왜 그게 참거짓이 일치하는지는 어떻게 설명할래요? 그러면 얘의 참과 얘의 참. 그러니까 얘가 참 나올 때도 참 나와요. 얘가 거짓 나올 때 얘가 거짓 나와요. 반대도 가능하고. 그렇죠? 얘가 참 나오면 얘도 참이에요.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에요. 이거 어떻게 증명할래요? 증명은 이걸로 하는 거죠, 뭐 이거. 이거. 아까 했듯이 이게 참 나온다는 얘기는 진리집합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성립하면은 이게 성립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얘가 성립하면 성립하는 거 아닌가요? P가 Q 안에 있으면은 그걸 제외한 바깥으로 보면은 P 쪽이 더 큰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참이야. P는 Q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이죠.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이것도 참이잖아. 그치? 둘은 좀 어려운 말로 동치라고 부르는 개념이라서 똑같은 개념이란 말이야. 그치? 둘이 값이 똑같단 말이지. 이쪽이랑 이쪽이랑. 그러니까 얘가 참이면 이것도 참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이 참이니까 이 문장도 참이 되겠죠. 당연히. 이게 거짓이면 성립 안 하면 또 성립 안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면 또 거짓일 거고요. 그쵸? 그래서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항상 참이다라고 하는 개념. 요걸 배우는 겁니다. 뭐 옛날에는 이라는 것도 배웠는데, 예, 명제. 원래 여기대우 세 개 배우는 거거든요. 명제와 여기대우. 근데 요즘은 안 배우잖아요. 거기 그 127페이지 보면은, 그러니까 왜냐면 이를 쓸 데가 없거든. 이를 실제로 수학 이 과정을 거치면서 쓸 데가 없어. 역은 가끔 예를 들어. 필요할 때가 있어. 대우는 되게 중요하고. 근데 이는 거의 쓸 데가 없다 보니까 안 배우는 거죠. 요즘에는 안 배워요. 거기 보면 이런 거 있잖아. P는 Q이다가 있을 때, 이게 기본 명제일 때, 요것의 가정과 결론을 바꾼 얘가 뭐라고요? 역이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얘의 역을 구하시오면 얘인 거고, 마찬가지로 얘의 역을 구하시오면 얘인 거예요. 얘네도 서로 역관계죠, 서로. 그건 이해가죠? 그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원래 어떻게 하지? 이렇게가 대우야? 아닌데? 나 P는 나 Q이다. 그러니까 이들 교재는 반대로 나왔을 거예요. 그치? 나 Q는 나 P이다. 가까이 낫을 붙인 거죠. 이것을 이라고 불러요. 이. 그러니까 가정도 낫, 결론도 낫 하는 것. 이걸 이. 이것도 이입니다. 서로가 이 관계예요. 서로가. 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이 관계고요. 이렇게는 서로 역관계고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어쨌든 어떤 명제, 어떤 조건문 스타일이든 앞뒤를 바꾸면 일단 그걸 역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의 역은 얘인 거죠. 얘의 역은 얘인 거고. 이해가죠? 그러니까 가로의 관계는 서로 역관계고요. 세로의 관계를 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요즘 안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각선의 관계를 대우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얘의 대우는 얘. 얘의 대우는 얘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세 개를 다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를 지워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림이. 이해가요? 뭐 중요한 건 없고 그냥 그런 게 있다고요. 쓸 데가 없으니까 안 배워도 돼. 쓸 데가 없어. 이건 쓸모가 있어. 나중에 극한 가면 아주 쓸모가 아주 쏠쏠할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여기 참이라는 법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죠? 네. 거기까지가 이제 챕터 2고요. 마지막 챕터 3까지만 개념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만 주물러 풀면 되겠네. 그치? 챕터 3에서의 내용은 뭐죠?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용어를 하나 더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자면은 이제 원래 우리는 P는 Q이다. 요게 참이라면 맛있겠죠? 참이라면
이게 참이라면 챕터 1에서는 뭘 배운 겁니까? 진리집합으로 봤을 땐 이거 성립할 거야 라는 걸 배운 거예요. 챕터 1에서는. 이해가요? 챕터 2에서는 뭘 배운 건데요? 이것이 참이면 대우도 참이야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not Q이면 not P이다. 또 참일 거야 라는 거죠.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대우도 참일 거야를 배운 거죠. 챕터 3에서는 이제 용어를 하나 추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P는 Q에다가 참이다를 우리 뭐라고 배운 거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죠. 이제 그게 다예요. 22단원이었죠. 22단원 명제 조건에서 이 챕터 1, 2, 3를 이제 총 망라하면 이 세 줄입니다. 그냥. P는 Q에다가 참이야.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내가 어떤 식이나 공식 비스무리한 거 내가 증명을 해야 돼. 내가 이게 식이 맞나 틀리나 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증명할 필요가 있어. 그럴 때 여러분은 이제 이런 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일종의. 뭔가 맞다, 틀리다를 보이기 위해서 증명을 한다면. 이게 참일까? 증명하고 싶다면 이걸 보이던가 이걸 보이던가 하겠다는 거고요. 요거는 그냥 서비스 같은 거예요. 용어 하나 더 배우겠다는 거죠. 충분 조건이라는 개념을. 이해 가요? 또 이 상태일 때는 보통 반대로도 쓰죠. 어떻게? Q는 P이기 위한 뭐? 필요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 가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제곱 더 빼기 4 힘들어. 쉽게 해야지. x제곱은 1이다 이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빼기 2는 0이다.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거 하겠다는 거죠. 이해가요? 맞냐 틀리냐. 이게 뭐냐면은 니들 야 이 새끼들아! 리미트 배운 친구 있을 거예요. 안 배운 친구들 그냥 넘어가세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이 문제를요. 리미트 x제곱이 4로 갈 때 뭐뭐다. 이렇게 써도 되느냐? 이런 논리를 너희가 펼쳐도 되느냐? 이렇게 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것들이.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 논리를 원래는 이 문제인데 이렇게 고쳐서 풀어도 되느냐? 라는 거죠. 이해 가요? 이렇게 고치는 건 가능하지만 이렇게 고치는 건 안 되거든. 거꾸로 가는 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논리를 이걸로 배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중에 극한 가게 되면 알 겁니다. 어쨌든 뭐 x제곱이 1이면요. 이거다 라고 했는데 이거 해를 구하면은 1과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해를 구하면은 1과 마이너스 1 말고도 2가 나오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게 되지 않느냐? 참 이런 거잖아. 그때 이제 말을 바꿔서 뭐뭐는 이거는 이거 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에요? 했을 때 여기다 여러분이 충분 조건 이렇게 써야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야? 내가 이것만 나왔지만 나는 이걸 보고 이렇게 만들어도 돼 라는 거잖아. 이게 이미 여러분은 이 비슷한 거 겪었어. 어디서? 얼마였지 모르겠네. 뭐 이런 거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방금 이 논리거든요. 논리가. 그쵸? 뭔 얘기야? 요거일 때 여러분 뭐 한다고 배웠어? 다시 할게요. 이거 2차 방정식의 x값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미쳤습니까? 이거 못하죠? 뭐 한다고 배웠죠? 안 배웠군요. 뭐 한다고 배웠죠? 양변에 x 플러스 1 곱하는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그럼 좌변은 x 세제곱 더하기 1 나오고 우변 0 나와서 세제곱 마이너스 이거 아닌가요? 그거 대입해서 풀면 답 나오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 말 이거잖아. 여러분이 이 식으로부터 이 식을 만들어도 되냐는 거예요. 내 말은.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면 이거 성립합니까? 이게 이제 그런 논리거든. 이게 성립하면 이게 성립합니까? 이걸 보고 식을 바꿔서 얘로 써도 되는 겁니까? 뭐라고요? 이걸 보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써도 됩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되죠. 여기서 일로 가기 위한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해. 선생님 이건데 저 이렇게 써도 돼요? 써도 돼. 이해 가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대신에 이제 지리집합부 했을 때, 뭐 P가 만약에 1, 2고, Q가 만약에 2, 3 이래 버리면은 이런 게 성립 안 하잖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그쵸? 이럴 때는 필요 조건도 아니고 충분 조건도 아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제 상황이 이런 상황일 때, 요 상황일 때 한해서만 이렇게 부르는 거죠. 물론 이제 PQ가 똑같은 집합일 때는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22단원에 대한 기본 개념이 되었습니다. 정리 끝났습니다. 질문 있나요? 없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문제만 죽어라 풀면 되겠네요. 그쵸?